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미국은 작년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2%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의 표심에 기대는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주요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든 비트코인 스택 업무 법안 거부권 행사 기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 즉 시장 조성자와 LP, 유동성 공급자의 현황을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는 바이든의 거부권을 비웃으면서 본인은 바이든과 다른 정책을 펴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대선은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가상자산 정책 의제를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가 가능하다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은 비트코인 수탁 허용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습니다. 바이든은 금융사가 비트코인 등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JRES 109에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습니다. 즉, HJRES 109는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수탁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SEC의 세계공보 넘버 121을 무효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패트릭 메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AB 121 무효화를 지지하며 SAB 121은 세계 게리 겐슬러 재임기간 동안 규제 과잉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합해서 만든 HJRES 109에 대한 법안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올라오면 바이든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법안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건데, 즉 이 얘기는 바이든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친암호화폐파와 반암호화폐파 간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금융사의 수탁 업무를 불허한다는 얘기는 이들이 마켓 메이커, 즉 유동성 공급자 노릇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하고도 통해서,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주무르게 되면 그들은 당연히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들 텐데,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나 어떠한 매집 세력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 같은 거를 우려해서 미국 정부가 이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으로 봐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금융사가 암호화폐 수탁 시장과 유동성 시장의 진입을 불허하게 함으로써 아예 이 시장의 진입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로 비춰집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규제적인 요소가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LP 시장이 굉장히 군소업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처럼 이게 미국의 10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의 그 내역인데, 이런 ETF는 자산운용사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런 ETF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중간에서 이거를 도매하면서 시장 가격과 자산운용사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시장 조성자, 즉 AP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AP에는 지금 JP 모건 등 대형 금융사를 포함해서 여기는 소형, 중소형 금융사들까지 이렇게 혼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록이 이 AP에다가 주요한 5대 금융그룹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 5대 금융그룹의 이름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헤지펀드에서 가장 큰 시타텔, 그 다음에 UBS 그룹의 증권사 등 사실상 막강한 이런 대형 금융 그룹들이 AP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비트코인 시장에 자산운용사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LP 시장, 그 옆에 있는 시장을 보면 여기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비롯해 군소업체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군소업체들만 이루어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금융사의 수탁 업무를 불허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건실해지고 커지기 위해서는 AP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LP 시장에도 사실은 대형 금융사들의 진입이 바람직할 거로 보이는데 미국 정부나 이런 SEC의 우려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하기는 힘드는데 그들이 어떤 우려로 그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지 이거는 앞으로의 진행 사항도 좀 다 같이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트럼프는 이와 같은 바이든의 거부권을 비웃으면서 본인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피겠다는 그런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즉, 그는 지난 8일 그의 별장인 플로리다 팜비치의 저택에서 NFT 갈라파티를 열었는데, 즉 NFT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이게 한마디로 트럼프를 이제 상징하는 NFT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이 갈라파티에서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호화폐는 화폐의 한 형태입니다. 바이든은 코인을 몰라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면 트럼프에 투표하세요.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종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본인의 후원금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이전 뉴스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고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200여 명 지지자 앞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그런데 이 행사는 여기에 참석하려면 지금 $10,000 정도에 상당하는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 NFT를 구매해야 됩니다. 즉 대체 불가능 토큰 한 개가 대체 불가능 토큰 $10,000 이상을 구매를 해야 이 갈라파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는 트럼프 자신은 본인이 암호화폐 산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 친암호화폐 쪽 투심을 자극할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미국은 작년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이 22%의 표심에 기대는 거고 바이든은 오히려 어느 정도의 반암호화폐 비중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반암호화폐 표를 얻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봐서 이번 대선이 친암호화폐와 반암호화폐 사이에 어떤 대결 국면으로 치닫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번 미국 대선은 암호화폐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계획으로 이번 대선은 양 진영 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4가지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친암호화 정권의 탄생입니다. 그간 모든 정권이 반암호화폐였는데 이는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비트코인 상거래 결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트럼프의 공약대로 미국은 CBDC를 불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얘기는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에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4가지가 트럼프가 된다면 크게 변화할 4가지의 요소였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가 트럼프 대선 캠프와 가상자산 정책 의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베일리 비트코인 매거진 CEO는 자신의 X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캠프와 협력해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정책 의제를 개발해 왔다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서명할 포괄적 행정명령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 1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트럼프 캠프와 이미 암호화폐 인사들 간의 교류가 있으면서 이미 대선 캠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개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소속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이 최근 투자노트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까지 2025년에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화폐 팽창보다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통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재정정책 우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통화를 다루는 총책을 맡고 있는 연준보다 오히려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재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긴축의 시기라고 알고 있으시겠지만 사실 연준이 긴축하는 양보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풀어내는 유동성이 훨씬 큽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우리는 양적 완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단 연준이 통화를 펴냈을 적에는 이게 금융권을 통해서 유동성이 살포되지만 미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뿌릴 적에는 이거는 개인한테 직접 쏘거나 즉 메인 스트리트 기업한테 직접 필요한 만큼의 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과 재무부의 재정정책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팽창된다는 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체 자산을 찾을 것이고 디지털 자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도 그간 유동성을 많이 늘렸지만 최근에 와서는 재무부가 늘리는 유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달러의 화폐 발행이 커지고 달러 표시 자산, 국채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대신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을 찾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로 인해서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탈달러화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좋은 해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위의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로 트럼프가 들었으면 더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돼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이러한 설명입니다. 자, 이로써 위클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